네, 로봇사츠라고 하는 비트코인 풀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는 P2P 중개 앱입니다. 이걸 제가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매하는 거는 제가 실패를 했고요. 왜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 건지 등등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로드를 엄브렐이라고 하는 패키지로 저는 설치를 했고요. 비트코인 노드나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사실 로보사츠는 이 비트코인 풀로드라고 하는 이 노드 패키지가 없어도 동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셀프로 자기가 스스로 기기를 만들어서 엄브렐을 설치한 다음에 뭐 그런 것만 체크를 하는 거지 노드에서 정보를 가져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로보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잘 실행이 안 되고 비트코인 풀로드를 구축한 다음에 이 기기에서 이 엄브렐 앱에 로보사치를 설치하면 크게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맨 처음에 그 로보사츠 계정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로보사츠 계정은 그냥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데 저는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이미 거래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하느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와 같이 같은 화면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 로봇을 자동 생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치하시면 되고 한번 설치했던 분들은 여기에 보면 토큰이라고 있습니다. 그 로봇사츠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요 무슨 키 같은 게 있는데 요것을 기록해 놨다가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리커버리 하면 예전에 그 대화했던 또는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 등등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셀프 호스트 로봇사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셀프 호스트라고 하는 게 자그마한 기기에다가 내가 직접 다른 그 공개적인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기기에 로봇사치를 설치했을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런 것이고 여기 하이드 누르면 닫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로봇사치 계정을 만들거나 또는 리커버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고요. 크게 보면 여기 오퍼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 오퍼 누르면 대략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에는 전체적인 로봇 종류들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기타 등등 뭐 프리미엄 그 조금 더 붙여서 파는 프리미엄 종류하고 그다음에 국가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왼쪽에 나오는 이 로봇 중에서 여기 보면 I want to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바이와 셀 내가 바이를 원한다, 셀을 원한다. 그다음에 이런 기타 메뉴들을 상단에서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 상단 메뉴를 가지고 이제 로봇들을 소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바이를 누르게 되면 나는 팔기를 원하는, 아니, 사기를 원하는 거니까, 파는 사람, 셀러에 대한 로봇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량, 어느 정도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이 레인지나 딱 수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통화, 법정화폐, 국가, 통화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페이먼트 메소드가 그 거래 수단입니다. 그리고 만료 시간이 나와 있고, 뭐 타이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이제 프리미엄이 몇 퍼센트 붙여서 파는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판매를 하겠다. 저는 이 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바이도 테스트를 해볼까 했는데 셀이 좀 더 난도가 높기 때문에 셀을 해봤던 것이고요. 그래 내가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제 로봇 목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로봇 바이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셀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N이라고 누르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그 소트가 가능한데 여기에 이렇게 쭉 보면 국가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KRW 한국 그 사우스 코리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 사우스 코리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람 목록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로봇 사치를 여러 번 확인을 해봤지만 한국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네,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다 보시면 되고 자, 페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뭐 스트라이크도 있고 뭐 캐시앱도 있고 그다음에
레볼루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실수했던 게 이제 이 스트라이크를 선택을 하면 USDT로 거래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USDT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USD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스트라이크를 제가 판매 그 페이먼트 메소드로 신청을 했는데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준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호스트 바이 이런 것들 누르면 이제 바이나 셀 관련된 그런 항목들을 여기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팅 메뉴로 가면 뭐 영어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화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타 등등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이 코디네이터가 에스크로를 해주는 중개 서비스 업자입니다. 템플 오브 사츠, 그 다음 더 빅 레이크, 오버 더 문, 그 다음 비트코인 베네토 이렇게 네 가지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였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이 코디네이터를 뭘 활성화시킬 건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서 추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인넷, 테스트넷 고를 수 있는데 환경 설정은 이 코디네이터를 설정하는 거 말고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제 크리에이트를 눌렀어요. 그래서 바이나 셀이나 그러니까 그 사고 싶다라고 내가 구입 요청을 하려면 바이를 누르는 거고요. 저는 판매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트를 누르고 이 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셀을 선택을 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는데 이 옵션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하면서 캡처한 걸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어마운트인데 이제 그 USD 달러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이제 원화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원화를 선택해야 되는데 원화로 살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일단 USD를 선택을 했고요. 최소 2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자를만 입력을 하면 수량이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20달러가 최소 수량입니다. 그래서 20달러를 20달러 이상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먼트 메소드 같은 경우가 이제 지불 수단인데 자 여기서 저는 실패를 했습니다. 스트라이크를 선택을 하면 저는 지금 뭐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USD를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저는 USD와 USDT 그러니까 스트라이크에서 캐시라고 하는 아이콘을 누르면 USDT가 나오는데 저는 그 USDT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좀 궁금해서 이 스트라이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궁금했어요. 근데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어쨌든 USD 달러를 가지고 저는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걸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은 그냥 N으로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이 있는데 여기는 프리미엄을 몇 퍼센트 넣을 것이냐라고 여기다 이게 선정을 하면 현재 그 계산되는 기준 비트코인 가격에다가 1.5%를 더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호스트, 에스크로를 하는 주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 네 가지 제가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프리미엄을 한 1 정도로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오버더문이라고 하는 에스크로 하는 곳을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봤더니 이제 이 에스크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살펴봐라 라고 여기 안내 문구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에스크로 하는 이 호스트 정보를 확인하는지도 뒤쪽에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셔서 판매를 하거나 바이를 하거나 셀을 하거나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스크로 이 서비스를 하는 요걸 통해서 일정 부분 디파짓을 걸어놓고 이 중간에 먹튀를 방지하는 그런 용도로 이 호스트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 P2P 방이나 아니면 그 국내에서 그냥 P2P로 하는 경우에는 순수하게 중앙에서 어떤 에스크로 담당자가 책임을 져주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중개 거래를 해주는 그런 텔레그램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텔레그램 방에서 그냥 주고받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진행되는데 여기는 에스크로를 책임져 주는 것이 여기 호스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P2P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만 믿으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대상자를 믿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혀 그런 어떤 신뢰관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그런 전환 서비스가 있지 않는 이상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데, 이 로봇사츠는 이 에스크로를 일정 부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경우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냥 진짜 P2P 개인 대 개인이라면은 누구 원화를 먼저 입금할 건지 사토시를 먼저 입금할 건지 서로 밀당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사람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급한 사람이 먼저 보내주는 거겠죠. 그래서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사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 호스트를 믿어야 된다. 이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고, 이제 크리에이트 모든 걸 다 등록을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오더를 누르면 이제 오더가 생성이 돼요. 자, 이걸 누르면 여기에 이제 백업하라고 키가 나옵니다. 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 로봇사츠, 만약에 내가 엄브레를 새로 밀어서 로봇사츠를 새로 설치했다 그러면 접속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토큰, 로봇 토큰을 가지고 리커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었던 히스토리 또는 내가 에스크로를 통해서, 아니면 뭐 에스크로 한 상대방이 구매를 하지 않아서 이 디파짓 해놨던 것을 이렇게 페널티로 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계정이 있는데, 이럴 때 리커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거래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이 리커버리 하면 이 오더 목록이 계속 보이는 그런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봇 토큰 이 백업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피를 해서 다른 곳에 잘 저장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던을 누르면 이 화면이 없어지면서 이제 워닝 화면이 나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쭉 읽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오버 더 문이라고 하는 이런 쪽을 잘 살펴보고 해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호스트가 에스크로를 해주고 이 분쟁이 있을 때 이 대응을 해주는 그런 주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호스트를 믿을 수 있으면 계속 진행해라. 그것을 이해했다라는 측면에서 I understand라고 하는 아이콘을 누르면 자,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판매하기 위해서 일단 그 락업을 좀 걸어야 돼요. 제가 20달러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여기 락업을 거는 게 621 사토시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걸어 놓는 겁니다. 네, 걸어 놓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QR 코드를 뭐 스트라이크나 워로사나 이런 라이트닝 지갑에다가 아니면 뭐 제우스 상관없습니다. 라이트닝 월렛으로 샌드할 때 이 QR 코드를 스캔을 하고 나면 이 주소로 오버 더 문이 운영하고 있는 그 임시 저장소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는 건데, 보내기 위해서 여기 지금 621사치를 보내는데, 자, 라우팅 피가 1사토시가 들어가서 622사토시를 제가 보내기 위해서 컨펌을 합니다. 그러면 오버 더 문에 페이먼트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렇게 쭉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것을 컨펌을 누르면 뱅글뱅글 뭔가 화면이 돕니다. 그런데 이제 토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보냈다고 나옵니다. initiated, send initiated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 거래가 취소되면 이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 그 이유가 이 타임락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펜딩 상태에 머물러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제 최종성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타임락 트랜잭션을 걸지 않는 이상 그냥 보내면 그냥 딱 보내고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 타임락 트랜잭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보내놓으면 이 보낸 게 서로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게 완전히 가게 되는 거고, 계약이 틀어지게 되면 취소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펜딩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더 문이라고 하는 페이먼트 그를 담당하는 호스트 쪽에 나와 내가 어떤 조건, 그러니까 거래가 성사되면 보낸다라고 하는 이 걸어놓는 금액이 펜딩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가 거래가 진행이 되고 나면 이게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다시 페이백이 돼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험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펜딩 상태로 이렇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화면이 바뀌어서 오버더문의 $20를 1%의 프리미엄으로 제가 오더를 퍼블릭 상태로 공개한 겁니다. 그러면 이쪽 오퍼라고 하는 항목에 제 이 항목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더 아이디는 563이라고 나오죠. 563이라고 나오고 디파짓 타이머 3시간 안에 디파짓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들을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퍼는 24시간까지 유효합니다. 익스파이어 되는 시간이 24시간이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퍼블릭된 그 오더를 취소하려면 이 캔슬을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제 메이크업 밴드 621사토시는 지금 묶였습니다. 그래서 펜딩된 상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 밴드가 락됐다라는 알림 메시지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걸어 놓으면 제가 이 바이 저는 셀을 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사기를 원하는 버튼을 눌러야 이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셀을 하기 위해서 걸어놨으니까 사는 사람에게 노출을 시켜줘야 되니 제가 지금 걸어 놓았던 이전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에 지금 막 해놨고 스트라이크로 받을 거고 USD를 받을 거고 1%를 이렇게 해놨다 라고 하는 이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좀 이리저리 둘러보다 보면 좀 특이사항이 나오는데 이 VES, 이게 베네수엘라인 것 같고 여기는 브라질이죠. 여기에 보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3 이런 게 있는데 역푸를 주고서라도 법정 앞에 자기네 나라의 법정 앞에서 탈출하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희한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프리미엄이 막 20%씩 붙어 있죠. 왜 그러냐면 페이먼트 메소드가 여기 A자인데 이게 아마존 기프트 카드예요. 그래서 아마존 기프트 카드로 서로 주고받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다른 P2P 서비스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 거기서도 사기를 한번 당해본 적이 있는데 그 플랫폼인 경우에는 그 페이팔 이런 걸로 지불을 서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P2P 형태로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보려고 그 시도를 해보다가 사기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서 그때도 한번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A자는 아마존 기프트 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USD 달러를 자유롭게 계정을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페이먼트 메소드는 사용하기 어렵다가 이제 저의 결론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뒤쪽에서 어드밴스드 메뉴를 사용하면 충분히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대신에 그렇게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에스크로 주체인 호스트를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이것만 결정이 되면 중간에 저 사람이 먼저 원화를 보내야 돼? 그럼 내가 나중에 사토시를 보낼 거야 등등의 이런 아규먼트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화면 왼쪽 하단에 보면 이 로봇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자기의 로봇에 대한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3072 사토시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그 거래를 한번 진행하다가 제가 이제 옵션들을 잘 몰라서 저녁에 신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지불을 안 해서 제가 페이먼트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걸어놨던 3000 사토시를 자는 동안에 뭔가 처리를 못 해놨기 때문에 이제 본드 해놨던 락 걸어놨는데
그게 처리가 됐었거든요. 그걸 다시 페이백 받는 그런 형태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72 사토시가 제가 예전에 다른 거래 테스트를 하면서 걸어놨던 것을 다시 되돌려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 클레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리저리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이 클레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클레임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좀 더 이 사토시를 낮춰보고 이리저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 클레임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리스크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거래하다가 그 사람이 최종 입금을 안 해서 저의 사토시 본드했던 것도 여기에 걸려 있고, 에스크로를 돌려받았다가 다시 토해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걸어놨던 돈을 다시 페이백 할 때는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룰을 어겨서 이 에스크로, 그러니까 걸어놨던 에스크로로 걸어놨던 것을 페널티 받는 것을 제가 수치를 할 때도 여기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요런 게 있어서 클레임을 하면 라이트닝 인보이스를 붙여넣는 항목이 있는데, 이 클레임을 제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계속 실패를 한다면 3072 사토시는 제가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닌지 그거는 제가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 특이한 거는 여기 텔레그램 이네이블드라고 돼 있어서 요 버튼을 제가 누르면 각종 알림들이 텔레그램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제가 오더를 해 놓은 것을 관심 있어가지고 했는지, 기타 등등의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텔레그램으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받기 위해서는 요걸 이네이블드 하고 텔레그램 봇을 실행시키면 텔레그램으로 메시지가 옵니다. 자, $20 판매를 했는데 오더가 인기 없어서 $100로 금액 상향 후에 다시 한번 오더를 생성해봤습니다. 그래서 $100로 이렇게 오더를 생성했었고, 이건 다 이제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 밤에 자는데 오더가 들어와서 대응을 못했더니 걸어놓았던 에스크로 3072 사토시가 저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런 단점들도 있었고요. 3072 사토시는 좀 설명을 다시 할게요. 3072 사토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는 다른 형태로 제가 걸었던 게 빠져나간 거고요. 제 스트라이크를 보면 여기 3072 사토시에 그 라우팅 피 해서 나간 게 여기 있고, 제가 걸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구매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을 보냈는데, 실제로 제가 판매하기로 한 $100 어치의 그 사토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타임락으로 걸어놔서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자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느라고 그 대응을 못했더니 요 3105 사토시는 그냥 제가 걸어놨던 거, 에스크로로 디파짓 해놨던 거, 그것은 그 사람한테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 페널티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오전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오더를 등록했어요. 그래서 사겠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계속 찍기 위해서 캡처를 했는데, 자, 제가 $50어치를 다시 등록을 했고, 좀 빨리 팔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0.5 프리미엄으로 낮췄더니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사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요 사람이에요. 바이어. 요 로봇 아이디를 가진 바이어가 저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로봇 사치 화면에 52,589 사토시, 그러니까 $50 어치에 해당되는 현재 시세의 사토시를 중앙에다 걸어라. 이게 걸어라. 그래서 에스크로로 걸어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스트라이크나 워로사에서 보내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요 QR코드를 스캔하면 요 사토시가 이렇게, 요 사토시가 펜딩 상태로 일단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낸 상태이고,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단계가 지금 드러났죠. 여기는 처음에는, 자, 여기 화면을 보면 Your order is public. 그냥 총 5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인데, 산다는 사람이 생기니까 세 번째 단계로 넘어왔어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제가 판매할 사토시를 보냈죠.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제가 돈을 거기다 걸었다, 에스크로로 걸었다라고 하는 알림이 이 로봇한테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50달러, 실제로 이 사람이 나한테 50달러를 주고 제가 걸어놓은 52,589 사토시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서로 주고받을지에 대한 채팅이 떠요. 그래서 이 소관에서 채팅을 해서 주고받는 페이먼트에 대한 페이먼트 메소드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스트라이크로 해놓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받을 거야 라는 것을 정보를 주는 거고, 이 최종적인 페이먼트 메소드, 실제 돈이 오고 가는 것은 요 채팅에서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해서 저도 인사를 했고요. 인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스트라이크로 50 USD가 전송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로로 혹시 그럼 받을래?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대화를 하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아시안이고 그 다음에 USD를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로 최종적으로 받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에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캐시를 누르면 USDT가 저는 나오는 건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 정식으로 스트라이크가 서비스 되는 사람들은 USD 달러를 놓고 바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옵션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하고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미안하다 했고, 이 사람도 괜찮다라고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거래를 그럼 종료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 50 USD를 다른 형태로 받을 수 있었다면, 제가 이제 그 외국 통장이 있긴 한데 뭐 그쪽으로 바로 받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서 그냥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USD를 제가 최종적으로 받았다면 이제 뭔가 버튼이 받았다라는 버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이 쌍방에 협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캔슬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난 이제 못 파는 상태야. 그럼 괜찮아. 그러면 거래 종료하자라고 채팅으로 다 합의를 하고 나면 여기 collaborative cancel이라고 하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제 요 캔슬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자, 이 캔슬은 에스크로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저만 일방적으로 캔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캔슬을 하면 이 상대방도 캔슬을 동의했다라는 걸로 해줘야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일방적으로 저만 했다라면 이 에스크로로 걸어놨던 것이 이 사람한테 가든지 페널티로 물든지 뭐 다른 그런 형태로 뭔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쌍방에서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캔슬을 해야 되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동의하면 캔슬해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는 그걸 이 사람하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캔슬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누르고 조금 기다리다 보면 저쪽 상대방이 캔슬을 최종적으로 해주기 전까지는 화면에 변화가 없다가 캔슬을 딱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 버립니다. This order has been cancelled collaboratively. 네, 서로 간에 같이 캔슬을 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오고 오더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3072 사토시라도 그냥 받고 해볼까 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실패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얻은 교훈이 있는데, 이 세팅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을 보다 보면 호스트, 에스크로를 하는 그 호스트 주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버 더 문이라고 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 서머리 버튼을 눌렀더니 50만 사토시를 맥시멈 오더 사이즈를 50만 사토시를 걸어놓은 아이들이고, 메이커피는 0.025, 그러니까 제가 0.025의 피를 주고 만드는 거고, 테이커피는 0.175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페이먼트는
디세이블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라이트닝으로만 주고받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쭉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보면서 믿을만한 호스트인지 판단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 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 정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라이트닝 엠보스라고 하는 라이트닝 정보를 보는 쪽에서 누르면 이 오버더문의 그 라이트닝 노드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LND를 사용하고 있고 CLN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국내에 그 P2P가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활성화가 될 예정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에스크로 서비스가 현재는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한국인들이 거래하는 P2P 거래에서. 그럼 만약에 이 호스트, 로봇사치에서 호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조금 그 설정을 해놓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엄청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호스트를 할 수 있도록 라이트닝 노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좀 풍부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 중간에 로봇사츠에 등록을 해서 여기 보면은 이 수수료, 요게 이제 수익 모델이 되는 거겠죠. 메이커피하고 테이커피 요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일종의 그 사토시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판매하려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이 요 로봇사치에서 그러면 달러가 아닌 다른 원화를 가지고서 주고받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 어드밴스 옵션을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제가 같이 뭔가 해볼 만한 그런 대상이 없이 혼자 그냥 국치고 장구치고 다 해봤기 때문에 이 가능성까지만 그냥 탐색을 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에스크로에 대한 부분들만 호스트에서, 그러니까 최종 판매한 사람과 사는 사람의 서로 쌍방의 합의만 되면 페이먼트 메소드는 결국 제가 그 스트라이크로 자동화되는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받았다면 받았다라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드밴스 옵션을 잘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드는 화면에서 이 크리에이트를 누르고 이 어드밴스드 옵션을 딱 실행을 하면 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쫙 생기거든요. 그 중에서 여기 from to 얼마부터 얼마까지 판매할 거야 라는 항목으로 설정하는 게 있고, 페이먼트 메소드를 입력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제가 실수했던 거는 퍼블릭 듀레이션을 24시간으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밤에 대응을 못하는 거죠. 자는 시간에 대응을 못하고, 또 제가 자는 시간에 3시간 동안 에스크로 인보이스 타이머 이 3시간 안에 응답이 없으면 저처럼 3,000 사토시가 락이 걸린 것이 저쪽으로 그 페널티로 보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조건들을 좀 해소하려면 여기서 시간을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이제 얻은 겁니다. 일단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한국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바로 이 원화로 금액을 넣고 이 페이먼트 메소드를 커스텀으로 직접 입력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스트라이크나 기존에 있었던 항목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 익명 송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는 돈을 주고받을 거야라고 해놓고 각종 정보들을 이렇게 자는 시간 이전에는 대응 안 해도 되도록 오전에 요걸 열고 12시간 안에 끝나도록 이렇게 걸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크레이트 오더를 누르면 원화로 판매하고 얼마치를 판매한다라는 정보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주고받는 것은 카카오 익명 송금으로 할 거다라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채팅창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돈을 주고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시 저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실제로 되는지 12만원 정도, 이게 최소 금액이더라고요. 원화로 12만원어치의 사토시를 제가 요 로봇사츠를 통해서 한 명 정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롱고 테스트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로봇 서치를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고, 저는 판매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12만 원어치의 카카오 익명송금을 가지고서 이 오더를 만들면 그 오더를 가지고 저랑 대화를 해볼 수 있는,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싶은 분은 댓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댓글에다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1대1 그 익명 그 소통방 있거든요. 1대1 대화방이죠. 예, 그걸 통해서 한번 사전에 점검하고 이 로봇 서치 거래하는 화면 그대로 한번 녹화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진행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크는 에스크로 운영 주체를 믿어야 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에스크로가 있기 때문에 에스크로 운영 주체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완전 자동은 아니지만 서로 주고받고 합의에 의해서 뭔가 진행되는 그런 거래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가능성을 확인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것저것 뭐 사토시도 날려보고 시간도 날려보고 이거 해본 결과 한국인들의 P2P가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에스크로라고 하는 요런 방식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훨씬 깔끔하게 중간에서 이 P2P로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그런 장터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이 올라가서 이 영상이 공개된 다음에 댓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저랑 1대1 카카오톡 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합의가 된다면 제가 셀 오더 크리에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분하고 판매하는 그런 화면을 그대로 한번 녹화를 하면서 제가 진행을 해볼 의향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공개되고 관심 있는 분은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